자, 9번 변압기 중성점 접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요, 최근에 잘 시험 문제 출제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꼭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변압기 중성점 접지다라고 얘기를 하죠. 변압기 중성점 접지. 변압기 중성점 접지에 대한 얘기. 자, 이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지 저항값을 계산을 해야 돼요. 접지 저항값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하는 거에 대한 룰을 정해놓고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자, 저항값 R이다라고 하는 건 일선 지락 전류분의 그죠? IG분의 150으로 계산한다. 이런 룰을 갖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때 IG다라고 하는 건 일선 지락 전류를 의미합니다. 지락 전류요. 그런데 현재는 이 일선 지락 전류를 뭐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실측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계산을 해서 넣었는데 지금은 굳이 여러분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더 간단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이 변압기 중성점 접지에 접지 저항값 계산하는 식이 되는 거고요. 이때 하나 알아둘 거는 뭐가 있냐면 차단기가 있다. 차단기가 시설되어 있다라는 조건 하에서 차단기의 동작 시간입니다. 동작 시간에 따라 가지고요. 이 차단기 동작 시간이 1초 이내에 동작하는 보호장치가 되어 있다면 저항값 R은 일선지락 전류분의 600을 적용할 수 있고요. 1초를 넘고 2초 이내에 동작하는 차단기가 있다. 그러면 저항값 R은 일선지락 전류분의 300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룰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이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변압기의 고압, 특고압 측 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kV 이하, 특고압 전로가 저압 측 전로 혼촉하고요. 저압 전로 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 이런 조건이 붙어 있기는 한데 이 조건에 대한 건 여러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으므로 우리가 변압기 중성점 접지 이 말이 들어가게 되면 저항값을 계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값 계산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0번이요. 접지공사 생략 조건입니다. 접지공사를 생략하겠다. 이런 조건인데요. 여러분 시험에 그저 최근엔 잘 등장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요. 여기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다 기재한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것 몇 가지만 볼게요. 처음에는 직류에서 DC에서 300V, 교류에서 150V 이하의 경우, 이하 건조한 장소입니다. 건조한 장소에 시공하는 경우라면 생략이 가능하다. 자, 두 번째는요.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고압의 기계기구, 고압의 기구를 목주 위에 시설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생략이 가능하죠. 자,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건 이중절연입니다. 이중으로 절연이 되어 있는 기계기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죠.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부하 측은 비접지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부하 측은 비접지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절연대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절연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요. 자, 이것들이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고무라든가 합성수지, 비닐 같은 경우로 감쌌다. 뭐 이렇게 보셔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을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ELB라고 그러죠. ELB. 이걸 누전 차단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누전 차단기 전격 감도 전류가 몇 mA로 되어 있어요? 30mA 이하. 그 다음에 동작 시간이 0.03초 이내에 동작하는, 그죠? 이내에 동작하는 ELB가 설치되어 있다면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이 ELB는요, 우리가 뭐의 차로 동작한다고요? 그렇죠? 전류차로 동작한다 그래서 전류동작형 그랬죠? 전류동작형 예수것을 쓰게 된다. 그죠?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됐던 내용이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은 잘 출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참고 좀 보죠. 자, 이게 300하고 150의 건조한 장소 얘기되죠. 그 다음에 목재 위에 설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저 특별한 게 없고요. 고압기계기구나 저압기계기구는 목재에 설치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절연대를 설치했다. 뭐 이 정도 한 장을 넘겨서 보면 역시 연달아서 계속되는 게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중절연 구조를 갖고 있다. 이중으로 절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절연변압기를 썼을 때 부하측 전류는 접지하지 않은 경우 비접지라는 얘기겠죠. 인체 감전 보용 무전 차단기를 설치를 했다.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 0.03초 전류차로 동작한다 해서 전류 동작형의 것을 사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정도가 시험에 출제됐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도록 하시죠. 11번입니다. 자, 피레 시스템에 대한 얘기죠. 이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에 대한 얘기예요? 피레 침에 대한 얘기죠. 피레 침.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피레 침을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이 건축물의 높이가 몇 메다 이상이 되면 20m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는 반드시 피레 침 설비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때요.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떨 경우요? 전기 설비라든가 전자 설비 중에서 전자통신도 마찬가지겠죠. 설비 중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 필요하다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더요. 그럼 피레침은 어떻게 시공할 겁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피레침 설비는 위에가 이렇게 뼈 조각이 나온 게 있죠. 이런 걸 돌침이라고 그러죠. 돌침. 자, 그런데 이 피레침을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시험에 나왔던 얘기니까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죠. 전하는 뼈 조각인데 모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퉁이 부분이나 또는 뾰족한 부분입니다. 뾰족한 부분에 설치를 하게 되죠. 자, 이거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피레침 설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게 되는데, 하나는 외부 피레 시스템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부 피레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외부 피레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건 얘를 얘기하게 되죠. 얘를 갖다가 그저 뇌를 받는 부분이라고 해서 수뇌부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뇌부. 뇌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수뇌부에 낙뢰가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뇌전류가 그죠? 이 도선을 타고 대지로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하도선 이렇게 얘기하죠. 인하도선이요. 얘를 인하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대지에는 접지극이 매설되어 있겠죠. 그래서 외부 피레 시스템은 바깥쪽으로 드러나 있다고 해서 수뇌부하고요, 인하도선하고요, 접지극에서 세 가지를 우리는 외부 피레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또 하나는 내부 피레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내부 피레 시스템이요. 자, 내부 피레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건축물이 있다라고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전자 제품을 하나 갖다 놨다. 그런데 여기에 피레침 설비가 돼 있어 가지고요, 이 피레침 설비에 의해서 낙뢰가 떨어졌다. 그럼 뇌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랬죠. 뇌전류가 이 접지극을 타고 인하도선이죠. 인하도선을 타고 대지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자는 거죠. 그럼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니까 뭐가 발생을 합니까? 도체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속이 발생을 하죠. 그 자속, 자기장 이런 거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전자 제품, 그죠? 통신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이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향력을 받게 되는데 얘로부터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다?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죠? 건축물 내에 들어가 있는 전자, 통신 이런 설비들이 낙뢰, 즉 뇌전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걸 어떤 형태로든 뭘 해야 되겠다? 보호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관한 시스템을 내부 피레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접지를 하면 되겠죠. 접지 또는 등전이 본딩을 합니다. 등전이 본딩을 하게 되죠. 본딩. 하나가 더 있다면 SPD다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게 되죠. 서지 프로텍터 디바이스라 해서 서지 보호장치라고 그랬죠. 서지 보호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장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보호를 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양가로 3번이죠. 접지극 시스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런 건축물이 있다라고 보자는 거였죠. 자, 그러면 우리가 피레침 설비를 모서리 된 부분에 설치하라고 그랬죠. 뾰족하게 하면 돌침이라고 그랬고요. 돌침 방식 그러죠. 인하도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낙뢰가 들어왔을 때 그 내전류를 대지로 흘려보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인하도선 그러죠. 위에 낙뢰를 직접 받는 부분을 우리는 수레부라고 그랬죠. 뇌를 받는 부분이다. 얘를 접지극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외부 피레 이 세 가지를 얘기할 때요. 외부 피레 시스템이다. 외부 피레 시스템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자, 그때요. 이 접지극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접지극은 A형 접지극이 있고요. A형 접지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B형 접지극이 있다. B형 접지극이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형 접지극은 수평 또는 수직, 그죠? 위에서 바로 꽂혀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B형 접지극은 밑에 수도관, 이런 철관에다가 접지하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접지극 시스템의 접지정은 몇 옴 이하인 경우에 10옴 이하인 경우에 최소 길이 이하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아직 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접지극 시스템 잠깐 보고 갑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접지극은 다음에 따라 설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접지극을 대지에 매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매설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접지극은 지면으로부터 얼마의 깊이에 매설합니까? 0.75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요, 땅이 얼어버리면 그죠? 저항값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땅이 얼지 않는 깊이까지 매설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동결 깊이, 동결 심도, 그죠? 동결 어는 거죠. 깊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려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땅이 얼지 않는 깊이까지 매설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지가 안반적으로 대지장이 높거나 대지 저항이 크거나 건축물, 구조물, 전자통신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라면 환상도체, 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전자통신 시스템을 사용하는 장소라면 환상도체 접지극 또는 기초접지극으로 한다. 그죠?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기초접지극이나 환상도체 접지극을 사용해 달라라는 얘기 하는 거고요. 이 접지극이 그죠? 대지에 묻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조한 장소하고요, 습기나 물기가 있는 장소를 비교를 해보면 습기나 물기가 있는 장소가 전류의 흐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습기나 물기가 있는 장소를 시공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때 만약에 그 물이 오염되어 있다면 접지 전극을 부식을 시켜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장소는 피해야만 합니다. 습기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만약에 걔가 오염이 되어 있다면 거기다가는 시설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땅속에 묻혀져 있는 금속재, 관로 같은 거요, 또는 철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 얘기를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기초 내부 상호 접속된 철근 또는 금속재, 지하 구조물, 이걸 자연적 구성부재, 그죠?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재 일부를 접지극으로 사용해도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